아유, 또 밥 먹고 자면 안 되는데. 어? 아, 파란 거, 빨간 거 4개, 파란 거 3개.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2장. 크로마토그래피. 자,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적인 구성이었죠. 살짝 리뷰하면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뭐뭐가 크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이동상, 고정상, 어. 콜룸. 바로 그렇죠. 바로 첫 번째가 이동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정상. 세 번째가 컬럼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어요. 이동상 영어로 모바일 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정상은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컬럼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구조적인 길이 있는데 거기에 고정상이 이제 보통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코팅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용질들이 섞여 있는 이동상이 이게 슉 지나가죠. 이동상 역시 액체일 수도 있지만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상에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용질들이 이동상하고 고정상 사이에서 이렇게 화학 평형 혹은 이제 분배 평형이 이루어지면서 섞여 있었던 그 혼합물들이 분리가 되는 이런 테크닉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바로 오늘 할 건 두 번째.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이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마토그래피를 종류별로 구분해보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이동상, 고정상 특징을 갖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드sorption. 자, 어드sorption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한다? 우리말로는 흡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 얘기한 적 있나요? 업소옵션과 어드sorption의 차이? 흡수와 흡착. 그 어떤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 중에 업소옵션이라는 말이 있었죠. 요거하고 여기의 차이. 자, 우리말로는 흡착, 그 다음에 흡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미는 흡착은 표면에 들러붙는 것, 요거를 어드sorption이라고 하고요. 흡수는 아예 내부로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단어는 굉장히 비슷한데 철자 하나 차이죠. D냐 B냐 이런 차이인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업소션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영역이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바로 분광학이요. 분광학. 분광학이 뭐예요? 물질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빛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그 빛이 물질의 표면에 들러붙는 게 아니고요. 빛이 물질의 내부에 그 에너지 준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내부로 들어간 빛이 물질 내부의 뭐 전자 상태건 뭐 진동 상태건 회전 상태건 이런 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이렇게 업소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왜 중요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업소번스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태경,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그랬어? 흡광도. 계속 했던 거 분광학 챕터에서. 그래서 A는 입실론 BC 이렇게 썼던 흡광도. 이제 무슨 법칙? 비어 법칙. 그래서 그때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어근이 똑같죠? 그래서 absorption, absorbance에서 저 어근이 똑같은데 그게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다. 자, 그런데 지금 크로마토그래피는 adsorption이니까 무언가가 누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자, 우선 첫 번째 1. 고정상은 고체입니다. 고정상은 고체.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용질 성분이 저 고정상 고체 표면에 잘 흡착될수록 바로 컬럼을 늦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구성되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어섭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이동상은 보통 액체이거나 혹은 기체를 쓸 수도 있어요. 좋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크로마토그래피를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요 말을 기억해 두셔야겠죠? 말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가장 흔한 타입의 크로마토그래피가 바로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가 이런 타입의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색소에 그 분필에다가 색소 그려놓고 물 위에서 전개시키면 거기서 성분끼리 쫙 분해가 되죠. 그런 타입의 크로마토그래피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됐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파티션을 분배 이렇게 표현해요. 분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고정상이 보통 액체입니다. 자, 이 고정상이 액체인 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고체, 지지체. 그러니까 고정상이 고체라기보다는 별 그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용질들과 어떤 그냥 고체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체 지지체의 표면에 결합된 액체가 아주 얇은 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 얇게 형성된 막이 바로 고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동상 은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통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또 다른 말이 바로 이 경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동상을 주로 기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요 얘기 한번 슬쩍 하고 말았었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보통 이런 식의 이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오픈 튜블러 컬럼 요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픈 튜블러 컬럼이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컬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길쭉한 통로라고 할 때 그 단면 구조를 한번 보자 이런 말이죠. 그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바로 요렇게 자, 여기에 있는 이 틀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고체의 지지체입니다. 어떤 뭐 물질로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요 표면에 요렇게 액체의 얇은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요 사이로 뭐가 요런 식으로 기체 이동상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상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때 그 이동상에 섞여 있는 이 용질 분자들, 그 용질 분자들이 어떤 놈은 기체상에 남아 있고 어떤 놈은 이런 식으로 이 액체 타입의 고정상에 살짝 묶여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상에 모여 있는 이 용질들은 바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얇은 액체 막으로 되어 있는 고정상에 묶여 있는 이런 용질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용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질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 어떤 건 느리게 빠져나오고 어떤 건 빨리 빠져나오니까 처음에는 같이 있었어도 분리가 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뭐라고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지금 저 액체는 점성이 높아요. 네, 보통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만약에 점성이 낮으면 기체가 훅 했을 때 기체에 딸려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 액체들은 상당히 점성도가 높은 끈적한 녀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크로마토그래피 진이 좋다. 자, 세 번째는 요거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 자, 이름하여 우리말 번역은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고정상. 자, 고정상을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말을 쓰는데 레진이라는 말을 써요. 레진. 레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치과. 어? 집합이요? 치과. 아, 치과. 아, 그렇지. 치과에 레진이라는 말을 쓰지. 아, 네. 아, 참 좋습니다. 네. 잘 보이지? 누구야? 누구 듣고 있어? 혜민이, 승수, 현우. 그렇지. 좋아. 승수, 현우도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같은 반이에요? 다른 반이에요? 혜민이도 다른 반이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혜민이는 그거다. 라이안. 좋아. 됐다. 잘 들리겠죠? 자, 레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치과에서 많이 쓰는 말이긴 하네요. 근데 얘가 이게 딱히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을 칭하는 표현이냐면 바로 송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그 송진 아세요? 송진? 그 뭐냐면 그러니까 식물 생산성이 한창일 때 그 소나무 옆에 가면요, 소나무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 소나무의 그 어떤 그 이렇게 팍 하고 찌르는 듯한 이런 향기가 있잖아요. 그 나쁜 향기는 아닌데 상당히 강하게 나는 향기. 그게 이제 바로 소나무로부터 뭔가 수액 같은 게 흘러나오는데 이 소나무 수액은 좀 다른 게 굉장히 그 유기적이죠. 유기체적이죠. 그래서 소나무 그 뭐냐면은 그 나무 줄기에서 뭔가 끈적한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만지면요, 이게 만졌을 때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얘 불 붙이면 어떻게 돼? 불 붙이면 엄청나게 탑니다. 엄청나게 탑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는 일체의 물질들을 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진을 조금 이제 말로 풀어 쓰자면 이거예요. 생유기 고분자 물질을 총칭하여 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송진 같은 것들이 있지. 그래서 왜 그 송진이 소나무에서 흐르다가 그 뭐 그냥 흐르다가 가만히 내비두면 그 상태에서 딱딱하게도 굳어버리죠. 그 송진 굳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돌처럼 더 딱딱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 레진도 생유기까지는 잘 몰라도 어쨌건 고분자 물질인 거죠. 근데 걔가 처음에는 액체 상태였다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면 딱딱하게 굳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은 치과용에서 보조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아마 레진이라는 표현을 쓰나 봐요. 근데 원래는 저런 송진 타입의 저런 물질들을 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분자 물질이니까 바로 끈적끈적 점성도가 아주 크겠죠. 그럼 점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가 닥지닥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된다? 질소에 보통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자, 질소는 원래 결합선이 다 3개가 나가잖아요. 옥텟을 만족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질소가 결합선이 4개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질소가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양이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암모늄 말단 혹은 요런 황산음이온 말단 요 등이 저 레진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저런 식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암모늄 이온 뭐 그런 게 얘는 뭐 황산 이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레진을 준비하고 그 레진에 필요하면 얘를 붙일 수 있고 필요하면 얘를 결합해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이 반대 전하를 보이는 솔루트 성분들이 어떻게 된다? 고정상에 끌려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정상에 끌려들기 때문에 이동상을 따라 잘 빠져나가겠습니까? 늦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바로 늦게 빠져나가겠죠. 이동 속력이 느려집니다. 좋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구동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준다. 이엽. 야, 비 오나? 비는 그쳤어요. 좋아. 근데 암모늄 이온은 네. N에다가 H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뭐라고요? 암모늄 이온은 N에다 H 달려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암모늄이라는 말은 질소를 중심으로 결합선 4개 나간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수소가 있어도 암모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소가 여기서 암모의 뜻이 질소가 sp3 혼성하고 있으면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니움이라는 말은 그게 플러스. 알겠죠? 양이온일 때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의 수소여도 되고요. 이렇게 메틸 그룹이어도 되고요. 근데 메틸 그룹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수소를 두면 좀 곤란하고요. 메틸 그룹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하튼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두 번째 고정상 얘기했으니까 이동상. 이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여러 용질이 섞여 있는 액체 용액이 되겠죠. 요게 보통 이동상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 작동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룰랄랄랄랄랄라 여기에 레진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컬럼 내벽에 레진이 발려 있습니다. 여기에 저런 식의 질소가 이렇게 양이온으로 붙어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이온이나 음이온은 따로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구경꾼 이온이 존재해야 되나요? 양이온이나 음이온은 반드시 구경꾼이 있어야 됩니다. 정전기적 중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얘가 지금 구경꾼 음이온이 주변에 항상 저렇게 알짱알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레진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얘가 자,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 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째로 컬럼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컬럼이라고 하는 것의 내벽에 레진이 있고 거기에 이런 애들이 붙어있는 상태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 내가 이제 뭔가를 붓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쓴 건 바로 용질 이온들입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콸콸 붓는 거예요. 콸콸콸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뭐 편의상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뭐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들도 있고 뭐 이렇게 쳐보자 이런 얘기죠. 양이온, 음이온 모두 섞여 있는 용질을 저기다가 콸콸콸 부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얘가 여기서 쭉 씻겨서 내려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슉 씻겨서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얘는 구경꾼 음이온이니까 여기에 있는 질소 플러스하고 무슨 특별한 화학 결합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실험이 끝난 후 요렇게 자, 레진에 여기 이제 질소에 자, 플러스 양이온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서서 어떤 말을 썼냐면요. 자, 이동상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어떤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동상의 이동을 일루
일루션이라고 했었죠. 자, 일루션이 뭐예요? 바로 이동상의 그 이동 현상, 그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일루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동상이 이 컬럼을 따라 움직이는 그 현상을 일루션이라고 했는데, 이동상이 컬럼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말을 썼냐면 일루언트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이 레진이 붙어 있는 요 컬럼을 빠져나온 이동상, 그걸 뭐라고 했었죠? 일루에이트라고 했었죠. 그 일루에이트의 상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바로 아니지, 내가 뭐 잘못 썼다. 바로 요렇게 되면서 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뭐냐면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표현한 건 바로 넣어준 용질 음이온들을 뜻하고요. Cl-는 원래 붙어 있었던 구경꾼 음이온들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쭉 씻겨 내려가면서 이 음이온이 질소 플러스랑 인력에 나타나면서 필요 없었던 Cl- 음이온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양이온은 변했어요, 뭐 특별히 변했어요, 그냥 똑같이 빠져나와요. 양이온은 변한 것 없이 특별히 변한 것 없이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음이온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 이동상이 들어있는 용액에서 양이온은 변치 않고 음이온의 종류만 요 음이온에서 Cl- 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온의 종류를 바꾸어주는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음이온이 바로 Cl- 앞서의 구경꾼 이온보다 질소 플러스, 지금 축약해서 이렇게 그린 거지 실제로는 요런 꼴이라는 겁니다. 그죠? 요런 꼴이라는 거예요. 요런 질소 플러스의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이 더 클 경우, 이런 식으로 이 용질 음이온이 기존의 구경꾼 음이온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음이온이 빠져나오니까 일루언트와 일루에이트에서 음이온의 조성이 바뀌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주는 걸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레진은 지금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 레진 자리에 요 놈을 넣으면 얘는 무슨 교환이 되겠어요? 얘는 양이온 교환 타입의 레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저희가 음이온 교환 수지, 양이온 교환 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 레진 얘를 우리말 번역으로 수지라고 표현합니다. 수지. 여기 수지 사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수지하고는 다르고. 네. 노래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죠. 오 수지 큐, 오 수지 큐 하는 노래가 있죠. 그래요. 네. 자, 봅시다. 네. 수지. 좋아. 일루이트가 뭐였죠? 일루에이트는 용매가 빠져나온 거. 잔여물이 일루이트. 네, 그 빠져나온 얘를 일루에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넣을 때를 일루언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빠져나온 그 액체를 일루에이트.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일루션. 자, 됐어요? 됐죠? 다다.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냐면요. 어떤 걸 하나 보여드릴까? 이런 거. 자, 여기 줄게요. 볼게요. 이제 퀴즈. 요렇게 Z2 플러스 요 이온을 pH 콜 2.0으로 완충된 NaCl 수용액에서 이온 교환법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보이세요? 다음 중 더 적절한 레진은 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요거 대 둘 중에 왼쪽 오른쪽 어떤 게 이 주어진 실험 조건에 더 적절할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왼쪽. 좋아요. 태경이는? 왼쪽.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예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문제는 억수로 많은 사실이 들어있어요. 요거에 억수로 많은 사실이 들어있어요. 뭐 하나하나 진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자, 뭐냐 이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분리해야 될 양이온 용질들이 들어있는 용액의 구성.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냐면 ZnE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Na 플러스가 들어있는 거야. 보이세요? 그러면 항상 얘기했듯이 양이온이나 음이온은 따로따로 항상 같이 존재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 이런 식의 구경꾼 음이온은 Cl-가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전하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전체 양이온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 전하량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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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딱 그 비율이 맞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목적이 뭐냐면 이 ZnE 플러스와 Na 플러스 이들을 분리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이온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리를 뭐로 바꾸고 싶다? 요렇게 바꾸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또한 전체적인 뭐가 맞아요? 또 전하량 보존이 딱 맞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1. 중성 혹은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어떻게 된다? ZnOH2 침전이 만들어집니다. 아연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산화 이온은 1-음이온인데 아연이 2 플러스 양이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ZnOH2 형태의 침전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아까 그 일반학 시간에 그 침전 형성 혹은 착화물 형성할 때 이 ZnOH가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ZnE 플러스가 수용액 중에서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삼성 조건에서 요 아연 E 플러스가 수용액 상태로 존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용액 전체를 pH 2.0으로 완충을 시켜주는 거예요. 즉, 저 이 pH 2.0에 맞게 주변의 pH를 고정시켜 놓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게 pH 2.0으로 뭐냐면 보시다시피 완충된이란 말이 요런 의미 때문이에요.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는 아연이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침전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섞여 있고 이럴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아연 이가하고 Na 플러스가
저렇게 공존하는 이온 상태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pH를 꽤 산성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구동돼야 되느냐? 여기 줄게요. 줄게요. A 이 구동 방식. 자, 앞서 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보이세요? 그 레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식의 탄소 사슬들이에요. 그래서 레진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생유기 고분자 물질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 소나무에서 맺히는 송진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왜 산불 났을 때 소나무에 옮겨 붙으면 못 끄는 거 알죠? 산불이 제일 무서운 게 소나무 산불이거든요. 소나무에 불 붙으면 송진이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물 부었을 때 안 꺼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산불에서 제일 무서운 게 소나무에 불 붙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 정도다. 알겠죠? 뭐 여하튼 이런 탄소 사슬에 요런 유기 사슬들이 붙어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즉 여기까지를 레진이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를 이걸 레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이 유기 고분자층을 이걸 레진이라고 하는 거야. 이 레진의 어느 말단에 예를 들어 이런 걸 붙여 놓은 거지.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큰 구조물 속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큰 구조물이 뭐겠어요? 얘는 컬럼이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여기에 누구하고 누구를 넣는 거예요? 바로 아연 이가하고 누구? Na 플러스가 섞여 있는 이 혼합 용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콸콸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연 2 플러스의 성격 때문에 어떤 성격?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내부의 pH가 어떻게 돼? 2로 완충이 되어 있어요. 자, pH가 2면 이건 꽤 산성이에요? 꽤 염기성이에요? 이건 꽤 산성을 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ZN2 플러스 Na 플러스를 집어넣는다고 할 때 얘는 보시다시피 Na 플러스 ZN2 플러스뿐 아니라 H 플러스도 사실은 동시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Na 플러스 ZN2 플러스 H 플러스까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얘네가 요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에 있는 황산소, 산소, 수소 요런 그룹을 우리가 무슨 그룹이라고 하냐면 술포닉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는 무지막지한 강산이에요. 자, 그러면 강산의 특징은 뭐예요? 강산에 붙어 있는 수소의 이온화도가 어떻게 되는 게 강산이에요? 자, 강산은 이온화도가 얼마인 게 강산이에요? 100%인 게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저 술포닉 그룹에 붙어 있는 요 수소는 어떻게 된다? 얘는 무조건 100% 이온화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술포닉 그룹에 있었던 수소 하나가 떨어져서 1- 음이온이 된 이 음이온 자리에 여기에 있는 ZN2+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루션이 된 최종 상태에서는 조성이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요렇게 조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ZN2+가 여기 어디 언저리 가서 붙게 되는 거고, 요 추가적으로 들어온 수소들은 어디에 있던 수소들인 거겠어요? 바로 원래 이 레진에 붙어 있었던 요 술포닉 그룹 말탄에 붙어 있었던 수소들이 ZN이랑 교환이 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왜 ZN2+가 주로 붙고 Na+나 H+는 여기 안 붙을까요? 왜 ZN2+가 꼭 여기 붙는다고 할까요? 이 자리에 Na+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ZN2+일까요? 자, H+가 붙는 건 의미가 없죠.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원래 H+가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럼 H+는 됐고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붙는데 왜 ZN2+가 붙는다고 할까요? 네, 바로 2+여서 이 둘 사이에 쿨롱 인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 양이온이 1+ 양이온을 내비두고 저기 갖다 붙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다 썼습니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우선 다 썼어요? 다 썼죠? 다 썼죠? 이제 아직 쓰는 중이야. 저 H+는 원래 저 용액에도 있었던 거. 예, 왜냐하면 pH2로 완충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있던 H+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교환을 통해서 ZN2+ 대신에 들어온 애들도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바로 얘가 있는 이유는 pH2. 보이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자, 이제 지운다. 아니야.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요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황이 아니라 탄소로 대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칼복실릭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칼복실릭 그룹에서 이 수소는 무슨 산이죠? 약산입니다. 그리고 칼복실릭 애시드의 pKa가 4에서 5 정도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지금 현재 pH가 얼마죠? 2. 꽤 산성이라고 했죠. 약산이기 때문에 르샤틸리의 원리에 의해서 약산은 산성 조건에서 이온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는 이온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용액의 상태가 염기성이거나 뭐 정기적 뭐 중성 상태라면 이온화가 되겠지만 들어오는 녀석 자체가 엄청 산성이라서 이 조건에서는 얘는 거의 이온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온화를 안 하니까 여기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노출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 넣어줘도 Na 플러스 ZnE 플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는 이온 교환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둘 중에 어떤 거?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요것을 이온 교환 수지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한다. 오케이, 됐다. 강산은 그냥 외부가 산성이든 뭐든 상관없이 강산이기 때문에 다 그냥 이온을. 그렇죠. 지금 예로 든 이온 교환 수지는 둘 다 양이온 이온 교환 수지로 예로 든 건데 하나는 황산 그룹이고 하나는 아세트산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황산은 아시다시피 강산이고 아세트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강산은 항상 이온한다고 할 수 있고 약산은 산성 조건에서 이온화를 못한다고 할 수 있죠. 그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실험 조건에 따라 이온 교환 수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